안녕하세요. 이인화입니다. 여러분 무상급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예, 저는 무상급식 50%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예산 중에 1,300억을 저는 그리고 서울시로 범위를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억이라는 예산을 왜 무상급식에 투자하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서울시 예산이 분야별로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 무상급식 예산은 400억이 증가해서 2,200억에서 2,600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0년 1,300억에 비해서는 1,300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학교 개보수 시설 예산은 2,000억에서 1,000억이 감소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금은 1,800억에서 1,300억, 500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과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활동지원금은 2,700억에서 2,600억으로 100억이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상급식 예산을 확충하느라 교육의 환경을 개선시켜줄 예산이랑 교육의 질을 높여줄 예산은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50%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1,300억을 아낄 수 있겠죠. 지금 2,600억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1,300억을 초중고 대학교 교육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방안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과학연구비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정년 퇴임하신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이 교수님이 자신이 30년 동안 재직하는 동안 질량 분석기가 학과에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질량 분석기는 이제 입자의 표면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대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구식이 돼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예산 부족으로 질량 분석기가 한 대 5억인데 새로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300억을 아끼면 질량 분석기를 10대도 넘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 학교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 24개 학교는 재난위험 시설물 D2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서둘러 고치거나 보강을 해야 되고 2등급은 당장 폐쇄를 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24개가 그렇다는 거죠. 서울시 내에서. 그런데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1,000억이나 감소가 있습니다. 보수, 개설 예산이 1,000억이 감소했습니다. 2,000억에서 1,000억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강북의 C초등학교 학부모였던 김 씨는 2년 전 자기가 급식 당번을 했던 학교에 다시 돌아갔는데, 초등학교에 돌아갔는데요. 이 학교는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을 2개 터서 조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급식차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위생 상태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 학교는 30년이 됐는데요. 교실은 리모델링해서 쓸만하지만 복도와 화장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운동장은 아이들이 놀만한 놀기구 없이 횡하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투자할 수 있는 특성화고 지원금입니다. 2013년 23개 학교에 39억 원이 지원됐던 특성화고 지원금은 2014년 26개 교회에 5억 원으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1억 6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학교당 2천만 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성수공고의 마종락 교수는 산업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원금이 줄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수공고의 2학년 정대철 학생은 기술을 빨리 배우고 취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는데 지원이 줄어들면서 교육이 부실해지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실습 기자재 구입과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위해 특성화고 지원금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 무상급식 정책 때문에 정책이 공부 대신 자신의 길을 취업으로 선택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급식 추진이 예산 분배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선별적 50% 무상급식을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입니다. 1,300억을 아낌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좋은, 더 개선된 교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요. 학비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0%, 그러니까 서울시 상위 50% 소득인 가정은 월 소득이 450만 원 이상입니다. 자, 월 소득이 450만 원 이상인 가정에 1년 8개월 한 달에 6만 원씩 48만 원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은 복지일까요? 아니면 월 소득이 130만 원이 안 되는 가정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지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나은 복지일까요? 50% 선별적 무상급식이 그 답입니다. 자, 보편적 복지라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하는 무상급식 100% 찬성론자들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게 전 세계 230개 국 중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로 2개국뿐입니다. 무상급식, 교육의 질과 교육시설, 계산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시키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집은 월세 살면서 차는 벤츠 타는 사람을 우리가 카푸어라고 하죠. 대한민국이 100%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카푸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가장 필요한 것에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